셔츠 패턴을 그려볼게요. 자, 셔츠 먼저 상의 기본형을 그릴 건데요. 상의 기본형에 뒷판, 앞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셔츠 패턴으로 변형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선 그려주시고요. 자, 뒷판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총 길이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미리 정해 주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힙 라인에서 한 10cm 정도 더 내려가서 뒷판을 더 길고 앞판은 좀 짧게 이렇게 했는데요. 우선 수평 직각을 하나 그려주시고 우리 여기 직각 뒷 중심점이죠. 목점이 되겠어요. 여기에서 23cm. 자, 여기는 원래 얼마? 4분의 바스트 가야 돼요. 4분의 바스트. 근데 내가 4분의 바스트를 계산했더니 우리 가슴둘레가 보통 100이 넘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4분의 바스트를 계산하면 25, 26까지 내려가요. 그럼 유장보다도 더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치수를 23 이상 넘지 않도록. 저도 가슴둘레가 96 정도 돼서 그냥 23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23 정도. 근데 내가 너무 크다. 가슴둘레가. 만약에 110이 넘어간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내려서 24나 24.5까지. 너무 내려가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위에서 등 길이 우리 등 길이 잰 거 있죠? 38cm, 뭐 40cm 이렇게 등 길이 잰 거. 자, 등 길이에서 엉덩이 길이만큼 내려가요. 엉덩이 길이는 18에서 20cm였어요. 그래서 그를 정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총 길이를 좀 더 길게 했어요. 나란히 선을 그려 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가로선이 총 5개가 나올 거예요. 여기는 가슴둘레선, 여기는 허리선, 그리고 여기는 엉덩이 둘레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슴둘레에서 4분의 가슴둘레. 이거는 정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정말 가슴둘레 사이즈. 내 가슴둘레 사이즈만큼 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등품. 뒷 겨드랑이 사이까지 재셨죠? 그 등품만큼 가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직사각형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점을 그릴 거예요. 뒷목에서 우리 그 목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규칙은 12분의 바스트예요. 12분의 바스트인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7cm에서 7.5 정도까지만 해요. 바스트가 크더라도 목이 굵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바스트가 크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7cm 정도 가서 2.5 올라갈게요. 2.5 올라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품선 있죠? 등품선. 이 등품선에서는 1.3 정도 내려와요. 그래서 이 2.5 올라간 지점과 1.3 내린 지점을 쭉 연결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뒷목점 여기에다 자를 대고 내 어깨 둘레 내 어깨 넓이 계산하신 거 있었죠? 우리 어깨 끝점에서 목점 찍고 어깨까지 한 거 그거의 절반 내 어깨 넓이의 절반 저는 어깨 넓이가 40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20cm만큼 요 선에 사선으로 내려온 선을 찍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에서부터 우리 품선 그린 거에 1.3 내린 지점 있죠. 여기서 한 대략 절반 정도 생각하세요. 이 목숨 걸지 마시고요. 대략 절반 정도에서 한 1cm 정도 내려왔다 생각하고 이렇게 암호를 그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곡자로 대고 이 점에서 여기까지 자가 딱 안 맞아요. 살짝 그 지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막
그 정확한 점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자연스러운 선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기본 버스트, 4분의 버스트 나간 데 있죠. 그것과 이 아몰 선을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자, 요거는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그래서 우리 자 4분의 허리 정도 가서 그 다음에 4분의 힙 정도 가서 이렇게 연결하면 우리 기본형이 나와요. 여유분 하나도 없는. 근데 우리 셔츠는 여기서 여유분을 더 주고 여유분을 또 이제 더 내려가고 이렇게 조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4분의 바스트에서 저는 여유분을 얼마를 줬느냐? 2cm 정도 줬어요. 그리고 2cm에서 2cm 준 거에서 2cm 정도 또 내려왔어요. 좀 팔이 넉넉하라고. 그래야지 셔츠는 활동하기가 좋으니까요. 그러면 이 점이 되겠죠. 자, 2cm 나간 점은 여기 거고요. 그럼 여기서는 수직으로 내려주시고. 자, 그럼 요 점이면 여기에다 아몰을 다시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기본보다 많이 나가고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아몰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목점에서 0.7 정도, 사선에 0.7 정도를 깎아서 이렇게 목접을 만들어 주세요. 목선을 이렇게 목선을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셔츠 같은 경우는 위에 그 요크를 주고 그리고 밑에 주름분을 줄 거예요. 그럼 요크는 얼마 정도 잡느냐? 위에서 10cm 10cm 되는 선을 옆으로 수직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자, 그러면 요거 위에 한 조각 그리고 밑에 한 조각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곡선 있는 부분에서는 꼭 만날 때 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0.7 정도 되는 밑으로 내려서 곡자로 대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없애버릴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자르고 밑에는 약간 곡지게 잘라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없애버릴 거예요. 그래서 주름진 부분이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그래서 이 아이는 여기에서 골선으로 직선은 이렇게 잡힐 거고요. 자, 그리고 밑에 셔츠 뒷부분은 여유를 줄 거라고 그랬어요. 주름분을. 그래서 4cm 정도 저는 주름을 줬어요. 그래서 4cm까지 끝까지 내려서. 그러면은 얘는 여기 선이 골선이 되겠죠. 재단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죠. 여기는 이만큼 4cm 전 부분만 자르시고 밑에는 4cm 더 나간 부분에서 여기 0.7 내려가서 없앤 부분 밑으로 이렇게 잘라서 골선으로 준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중심선은 여기가 중심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선이 되고 식선 나와 있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뒤에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트임을 줄 거예요. 트임은 어떻게 힙 라인에서 한 1cm 정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트임을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사이즈를 뭐뭐 재어놔야 되겠느냐? 여기 목선 줄자를 세워서 이렇게 재주세요. 그 다음에 뒤 아몰선 여기도 줄자를 세워서 이렇게 재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소매와 스탠드 칼라를 만들 수가 있어요. 뒷판 그렸고요. 이제 앞판 그려볼게요. 앞판도 똑같이 우선 직각을 그려주시고요. 뒷판에서 했던 것처럼 4분의 바스트 내려갔죠. 근데 내가 23보다 크다 하면 23. 나는 가슴 둘레가 110이 넘는다. 그럴 경우에는 24나 24.5까지 봐. 너무 많이 가시면 나중에 아몰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23만큼 갔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등 길이 얼마였어요?
38, 40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거기에다가 2.5를 더해서 표시해 주세요. 자, 왜? 앞내림을 할 거예요. 그래서 등 길이에 2.5, 그다음 여기가 허리선이니까 여기서부터 엉덩이 길이 18에서 20 봤죠? 그다음에 저는 한 2cm 정도 더 내려서 이렇게 셔츠 완성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평으로 나란히. 자, 가슴선에서 얼만큼 4분의 가슴 둘레, 또 허리선에선 얼만큼 4분의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엉덩이 선에선 4분의 엉덩이 둘레, 그리고 완성선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어서 우리 뒷판도 기본형을 만든다 했는데, 자, 4분의 마스트 간 지점에서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등품 같잖아요. 앞품으로 가실게요. 앞품. 2분의 앞품. 앞넓이라기도 하고요. 이렇게 올려서 직각으로 또 올려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앞목을 만들 거예요. 앞목은 제가 이제 아까 뒷목에선 7cm 정도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길이도 똑같이 가주세요. 7cm 갔으면 7cm. 내가 7.5를 갔다 그럼 7.5. 똑같이. 그리고 세로를 내릴 건데요. 세로는 7cm 간 데서 0.7을 더해 주세요. 그러면 가로가 7cm면 얘는 7.7이 될 거고. 그죠?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 여기서 0.7을 깎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가 이 정사각형이 목 라인이 되는 건데 이렇게 깎을 거예요. 그래서 0.7을 깎기 위해서 세로 길이를 더 길게 해준 거예요. 자, 그럼 7.5 갔으면 얼마? 7.5에다 7.7을 0.7을 더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품선. 여기에서는 우리 얼마? 3.8 정도 내린 지점을 이렇게 표시하셔서 0.7 내린 것과 3.8 선을 이렇게 이어서 어깨선을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어깨선 여기도 0.7을 깎아서 이렇게 둥글게 이어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내 어깨, 이거는 어디를 재느냐? 우리 뒷판에서 어깨 잰 거 있죠. 0.7 깎아서 1.3 내린 데까지 이렇게 이어준대. 여기 길이를 재서 12점 얼마 나오네요. 그러면은 여기에다 그대로 표시를 해주세요. 끝에를 이렇게. 그러면 뒷판의 어깨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뒷판에선 여기 어깨선이 만나는 점에서는 한 절반 정도에서 1cm 내렸어요. 얘는 한 3분의 1 지점 정도 되는 데서 1cm를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분의 1 지점에서 1cm를 올라간다. 이것도 정확하게 0.1mm까지 안 맞추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앞머리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려주시죠. 그 다음에 4분의 바스트 나간 데서 우리 2cm 나가고 2cm 내려왔죠. 나는 더 넓게 나가고 싶다 그러면 3cm 나가서 이 3cm 내려오셔도 돼요. 이거는 내가 편하게 입을 수 있을 만큼이니까요. 그러면 2cm 나가고 2cm 내려온 지점 이 지점하고 나머지를 암호를 이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그리고 여기서는 직선으로 내려 주실 건데요. 자, 요 옆선과 이 옆선이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원래는. 근데 저는 더 길게 했으니까 상관이 없겠죠. 네. 앞내림을 줬으니까 무엇을 줘야 되느냐? 유장과 유폭을 해서 다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0.7 내린 지점이요. 거기에서 내 유장만큼 24cm, 24, 뭐 25, 25 이렇게 내려오세요. 점만 찍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앞 중심에서 이 유장선 라인 있죠. 여기에서 내 유폭만큼 9cm면 9cm. 유폭이 18cm였으면 9cm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점이 찍힐 거예요.
근데 여기를 BP점으로 삼지 않고요. 1cm 뒤로 가고 1cm 밑으로 내려온다 생각하세요. 1cm 뒤로 가서 1cm 밑으로. 그 원래 점은 여기였지만 여기다 찍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BP점으로 삼을 거예요. 그래서 수평으로 나란히 그어주시고 우리 여육은 2.5 줬잖아요. 앞내림. 그러면 이만큼 얘가 다트가 될 거예요. 접어서 봉제하면 이 선과 이 선은 딱 맞아요. 근데 길이가 다를 것 같으면 크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딱 맞춰야 된다. 근데 셔츠에는 다트를 안 넣잖아요. 안 넣을 것 같으면 위아래에서 2.5를 1.25, 1.25를 여기서 잘라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셔츠의 옆 길이가 차이가 나게 했으니까 이거를 안 쓸 거예요. 아예. 그래서 그냥 그대로 앞내림 그대로 2.5 남겨두시고요. 그리고 뒤에는 셔츠가 더 기니까 그냥 그대로 남겨두시고요. 다트 부분은 표시만 하시고 접어서 박지도 않을 거고요. 옆에 위아래에서 쳐내지도 않을 거예요.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선에서 우리 여기 앞에 자연스럽게 목선을 그릴 건데 목선을 그릴 때 동그랗게 이렇게 그리시면 나중에 이 목 부분이 재단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W자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1cm나 2cm 정도 이렇게 떼서 바로 여기에 딱 맞추지 않고요. 살짝 떼서 이렇게 목 라인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앞부분은 수평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뭘 해야 되느냐? 단추를 단 낸단분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낸단분은 가운데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단추 크기만큼 만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1cm 단추를 쓰지만 1.5 밖으로도 1.5 내서 총 3cm의 낸단분을 만들 거예요. 여기가 중심선이기 때문에 단추는 여기에 달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추는 달려요. 하지만 단추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단추를 덮어주는 부분, 이것을 낸단분이라고 해요. 낸단분, 그러니까 재단을 하실 때는 어때요? 중심보다 1.5가 나가겠죠. 1.5가 나가서. 그런데 얘를 시접을 또 줘야 되잖아요. 시접을 줘야 되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앞판을 그대로 이렇게 재단하셔서 낸단분을 따로 만들어서 다르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시접을 4cm를 줘요. 그래서 1cm를 접어요. 그럼 여기 3cm 남잖아요. 이 3cm, 3cm를 겹쳐서 여기다 위에다 덮어서 박아줘 버려요. 아예. 그래서 앞부분의 시접은 4cm 주고 나머지는 1cm, 밑에는 1cm, 1cm 접을 거니까 2cm 시접을 주고 나머지는 모두 1cm씩 시접을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앞판.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해야 될까요? 목선, 목둘레 재야겠죠. 앞목둘레. 그 다음에 여기 앞아몰. 여기도 재놔야겠죠. 앞목둘레는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중심까지만. 여기까지만 이렇게 재. 앞에 1.5 나간 것까지 재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재서 소매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매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뒷판과 앞판에서 보시면 뒷판과 앞판에서 여기 아몰 라인, 그죠? 여기 줄자를 세워서 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줄자를 저는 작게 그렸지만 여러분들은 실제 사이즈로 그대로 그리셔야 돼요. 요렇게 세워서요. 이렇게 여기서 둥근 선을 그대로 따라서 요 각도, 그래서 여기를 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재주시면 어떤 분은 작게 나오면 23, 뭐 21 이렇게도 나오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올 경우 27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선 앞판과 뒷판의 암호를 재서 그래서 그리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소매는 소매산이라는 게 있어요. 소매산. 그래서 우리 우선 이렇게 직각선을 먼저 그려주세요. 가로, 세로, 직각이 되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위에 소매산을 여기 위에서부터 정해줄 거예요. 보통 소매산은 3분의 암홀로 계산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슴둘레도 크고 소매산도 넓다 보니까 여기 소매산 높이가 여기 이제 그 소매 아무리 크다 보니까 소매산 높이가 많이 나올 경우는 18cm도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켓 같은 경우가 15cm로 잡아요. 그럼 18이면 너무 높아서 소매 통이 좁아져요. 여기가 높으면 통이 좁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옷이 굉장히 불편한 옷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셔츠 같은 경우는 좀 편안한 옷으로 작업복 같은 느낌이 내는 옷이기 때문에 소매산을 정해줄 거예요. 소매산을 12cm 정도로 정해줄 거예요. 그래서 12cm 되는 지점에 이렇게 표시하시고 가로선, 세로선을 그려주시고 자 이쪽에서부터 꼭대기에서부터 뒷판 쪽 암홀 우리 뒷판 쪽 암홀 갔었죠. 그러면 꼭지점에서 뒷판 암홀까지 가는 선, 이 수평선에 만나는 선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려주세요. 여기가 뒷판의 암홀이 돼야 돼요. 그런데 뒷판 암홀이 너무 크다 그러면 많은 경우는 1cm까지 줄여도 돼요. 내가 26이 나왔는데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그러면 25 정도로 가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앞판 암홀. 앞판 암홀은 조금 뒷판보다는 적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이 위에도 수평선을 표시를 해주세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기에서 이 소매산의 암홀 라인을 둥글게 그리기 위해서 그 기준점을 잡을 건데요. 맨 왼쪽 여기에서는 얼마 4.5 그 다음에 가운데 위에 올라와서 5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5.5 그리고 앞판 쪽에서는 5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주세요. 뒷판에서 4.5 소매산에서 왼쪽으로는 5 오른쪽으로는 5.5 그 다음 앞판 쪽에서 끝에서 5 그래서 이 찍은 점을 서로 연결을 해주세요. 요렇게 요거 암을 그리는 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수직으로 우리 이렇게 내려오면 소매 길이까지는 우리 어디 소매 우리 어깨점에서 팔꿈치 지나서 그리고 손목뼈 있는 데까지 이렇게 쟀어요. 거기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자 여기 소매통이 너무 넓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를 계산했더니 한 40cm 가까이 나왔거든요. 자 그럼 소매통이 넓은데 손목은 그렇게 굵지 않잖아요. 그죠? 손목의 둘레에서 주름부만큼 여유를 주어서 나머지를 잘라낼 거예요. 자 손목은 저 같은 경우는 24cm 정도로 잡았어요. 24cm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름분 8cm를 포함을 했어요. 그러면 기준점에서 앞판으로는 24의 절반인 12.5를 가세요. 12cm 절반인 12cm를 가시고 뒷판에는 12에서 얼마 8cm 주름 포함됐죠. 그럼 20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자, 뒷판에서 7cm 되는 부분에서 한 7cm 정도만 올라가서 여기에다가 우리 트임을 줄 거예요. 비조 달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앞부분에 여기에 주름이 이렇게 잡힐 거예요. 그러면 12cm, 8cm 포함했지만 이 8cm는 주름으로 없어지는 거니까 뒤에도 12cm, 도합 24cm가 나오겠죠. 이렇게 소매 밑단. 자, 소매 옆선, 요 선과 요 선은 서로 봉제할 거예요. 그런데 요 선의 길이가 다르면 봉제할 때 뒷판이 너무 길어서 각도가 많이 커서 여기가 짧아지면 위로 올라가든지 또는 여기가 너무 밑으로 내려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길이를 서로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야 봉제할 때 소매 앞판과 뒷판이 어느 하다가 남는 부분이 없어야 되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우선 하시고 나중에 잘라내세요. 왜? 그것까지 계산하라 그러면 너무 복잡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위에 이제 소매산 그리는 거를 제가 조금 큰 데다가 옮겼어요. 왜냐면 아몰자 쓰는 거를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아몰자가 이렇게 물방울 모양의 아몰자가 있어요. 이 물방울 모양의 아몰자는 보면 밑에가 뾰족하고요. 위에는 동그래요. 이렇게. 자, 그러면 밑에가 뒤쪽이라고 생각해요. 뒷꼭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쪽이 뒤쪽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앞쪽이에요. 그럴 때 아몰자를 어디에다 대느냐? 우선 가운데 중심점 있죠. 중심. 여기하고 여기 선이 만나는 곳. 이것을 아몰자를 갖다 대세요. 이렇게 해서 이어주시는데, 자, 원칙은 어떻게 하느냐? 원칙은 여기 꼭지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 그어요. 그래서 이 길이의 절반이 지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아몰자를 그리라 그래요. 원칙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원칙보다는 좀 편안한 옷을 하고 싶다. 자, 내가 예쁘게 어깨가 뽕긋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아몰자를 깊이 넣어요. 깊이 넣어서 여기가 더 많이 밖으로 나가게. 근데 편안한 옷을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완만하게. 자, 우리 중심점보다는 좀 작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 자를 그대로 돌려요. 요렇게. 그렇게 돌려서 밑에 있죠. 밑에. 여기 아몰에 맞춰서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자 쓰는 거 이제 이해하시죠?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 꼭지점 여기 뾰족한 꼭지가 뒤쪽이니까 얘를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반대로는 여기가 뒤쪽이었으니까 여기가 앞쪽이겠죠? 그럼 앞쪽 아몰 쪽에다 이 앞쪽 자를 대고 또 이 점과 이 점이 만나는 곳을 이어줘요. 완만하게 하면 편안한 옷이 되고요. 이 자를 깊이 넣으면 조금 불편하지만 예쁜 옷이 돼요. 그러니까 자켓은 깊이 넣고 티셔츠나 셔츠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적게 넣는 편이 돼요. 그리고 또 이 자도 이렇게 돌려요. 돌려서 여기다 대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어주십니다. 그래서 재단하실 때는 이 둥근 아몰선을 따라서 재단을 하시면 돼요. 둥근 아몰선 이렇게 재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중심을 원단에 이렇게 시접을 주면 거기다 표시를 하셔서 어깨 앞판과 뒷판이 만나는 어깨에 거기 중심을 맞추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소매를 그렸고요. 자, 비조. 우리 트임을 얼마를 줬냐면 7cm 정도를 줬어요. 그러면 비조를 2cm 그리고 7cm
이렇게 먼저 하나를 그려요. 그리고 그 옆에 또 2cm. 이렇게 2cm, 2cm. 여기는 7cm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얼만큼 올라가느냐? 2.5 올라가세요. 이렇게 2.5 올라간 지점에서 1cm 내린 지점 여기까지 그럼 1.5가 되겠죠. 여기는 1.5, 여기도 1.5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선을 그으면 선을 아직 안 그을 거예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2cm의 절반 그리고 여기는 1cm였어요. 그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이게 비조 모양이 될 거예요. 이 비조 모양에다 전부 1cm 시접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전부 1cm 시접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옆에 바이어스 방향, 바이어스로 된 부분은 얼마? 우리 7cm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7cm보다 많이 8cm나 9cm까지 가도 돼요. 나중에 잘라낼 거예요. 그러면은 좀 8cm 올라가서 1cm, 1cm.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옆에도 시접을 주세요. 시접을 1cm, 1cm. 자, 그러면 여기는 총 4cm가 될 거고요. 여기는 총 8cm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장을 준비해 주시는데 원단을 겹쳐놓고 재단을 하셔야 돼요. 얘는 앞뒤로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얘는 방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원단을 두 장을 겹쳐놓고 하나로 재단해서 재단을 해 놓으시면 앞뒤가 다른 모양이 나오겠죠. 요거 봉제하는 것은 우리 소매 봉제할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칼라 가실게요. 나가면 안 되고요. 딱 중심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재시면 저 같은 경우는 뒷목이 한 8.5 나오고요. 앞목은 한 12 정도 나왔어요. 아마 이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뒷목과 앞목의 그 사이즈를 이용해서 우리 스탠드하고 그 칼라까지 같이 그리실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뒷목만큼 가세요. 뒷목만큼. 그 다음에 또 앞목만큼 가실 거예요. 자, 뒷목 저는 8.5 나왔고요. 그러면 또 앞목은 12점 나왔으니까 이렇게 많이 가겠죠. 자, 그리고 스탠드를 내 높이를 몇 cm를 할 건지 계산을 하셔야 돼요. 저는 3cm 정도 잡았거든요. 근데 2cm 하셔도 되고 2.5를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0.5 들어가면 그리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라고 1cm, 2cm 딱 이렇게 떨어지는 각도로 준비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저는 여기 3cm 잡았고요. 여기는 뒷목, 여기는 앞목 이렇게 나갔어요. 자, 그런 다음에 앞목에서 우리 스탠드 부분까지 냉담분 부분 단추가 달리는 부분 나갔었죠. 얼마 나갔었나요? 1.5cm 나갔어요. 그럼 1.5cm를 나가요. 그리고 여기서 1cm 정도를 올려주세요. 1cm 더 되는 지점을 올려서 곡자로 이렇게 대시고 어디까지? 여기 뒷목선 있잖아요. 뒷목선에 딱 맞추시고 이 1cm 되는 점까지 이렇게 이어주시는 거예요. 뒷목 되는 점 하고 이렇게 이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스탠드 부분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올라가냐요? 1.5 나갔죠? 그러면 이 지점, 1.5 올라간 지점, 여기에서 직각으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직각으로 얼마? 3cm. 왜? 스탠드가 3cm였죠? 3cm만큼.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 올라간 점하고 똑같이 이렇게 곡자로 모양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둥글게 하셔도 되고 각지게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중심에 단추가 하나 달리고 그리고 칼라는 여기서 시작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칼라를 올릴 때 여기서 저 3cm 올렸잖아요. 3cm 올리셔도 되고 4cm를 올리셔도 돼요. 4cm를 올리게 되면 많이 접혀요. 칼라가. 근데 그냥 우리는 기본적으로 3cm만 올릴게요. 자, 카라 여기까지 올리시고 3cm, 3cm 올리시고 카라의 폭을 저는 4cm 정도 잡았어요. 칼라의 폭이요. 4cm. 자, 그러면 요 뒷중심, 뒷목까지 온 중심은 그대로 이어주세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수평으로 이렇게 빼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온 지점하고 우리 여기 칼라가 달릴 거잖아요. 여기까지를 곡자로 이렇게 딱 맞춰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어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서 칼라가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점하고 직각이 되게 하셔도 되고요. 칼라 모양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좀 더 나는 더 뾰족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많이 누워도 돼요. 또 아니 나는 그냥 심플하게 가고 싶다. 그럼 직각으로 가시면 되고. 자, 여기서 직각으로 쭉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 선을 그대로 연결하시면 이게 칼라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나 둥글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를 둥글게 잡으시면 돼요. 둥근 칼라. 그리고 난 더 많이 뾰족하게 우리 이렇게 더 뾰족하게 이런 모양으로 칼라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더 앞으로 이렇게 빼시면 돼요. 더 이렇게 빼시면 돼요. 이제 그 칼라 모양은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그럼 내가 수정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칼라, 그럼 가운데 이 부분은요, 없어요. 잘라낼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위에 칼라, 밑에 스탠드, 이것만. 그리고 여기도 골선으로 재단을 해야겠죠. 식사 방향, 이렇게 잡으시고. 자, 안단 쪽은 바이어스 방향으로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재단 몇 장 해야 될까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모두 원단을 접어서 놓고 골선으로 2장씩 재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칼라 하나 나오고 또 하나 나오고 2장 나와야 되고요. 스탠드도 하나 나오고 또 하나 나오고 2장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칼라를 봉지하기가 좋아요. 여기까지 칼라 봉지를 마쳤습니다. 자, 우리 이제 컵푸스 남았어요. 소매 밑에 컵푸스. 컵푸스는 저는 사이즈에 맞춰서 재단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손목 둘레가 다 틀리잖아요. 거기다가 여유분 8cm 줬어요. 그러면 컵푸스는 저는 30cm에 12cm 2장 준비해서 그래서 소매 끝에다 맞춰서 끼울 거예요. 잘라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단하셔서 여기도 모두 심지 붙여주셔야 되죠. 네? 그리고 안단 쪽에는 한 장은 심지 안 붙여도요. 또 한 장에는 심지 붙이셔야죠. 심지 한 장. 이렇게 해서 커프스와 비조와 카라까지 우리 이제 재단은 다 저 패턴은 모두 다 그렸어요. 이제 재단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서 이제 봉제 과정까지 넘어가 보실게요.